안녕하세요. 인포뱅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베이징을 지켜라. 허베이성의 강도 높은 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베이징을 지키기 위한 허베이성의 극단적인 조치예요. 지금 허베이성을 기본적으로 그림을 알아야 돼요. 그 지정학적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허베이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그림들이 허베이성이에요. 이 전체가 허베이성인데 딱 둘러싸고 있죠. 어디를 둘러싸고 있냐면 베이징 그리고 텐진 이 두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지금 허베이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베이성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죠. 베이징도 지금 힘든데 지금 허베이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허베이성에서 지금 극단적인 조치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국의 노력이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작년에 우한 폐렴이 창궐했을 때 베이징과 상하이의 밑으로 하는 선으로 방어막을 구축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에 코로나가 창궐하자 허베이성에 대한 극단적인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베이징과 근접 자체가 아니라 아예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수도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의 코로나 확산 수대가 지금 예상보다 심상치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4일 전에 중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올라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 그 상황이 더욱더 어렵다라는 거죠. 작년에 허베이성을 우한으로 중심으로 하는 후베이성을 이렇게 봉쇄를 했던 것처럼 지금 허베이성도 봉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워낙 또 베이징에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이유로 허베이성 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력한 대응에 들어갔지만 확산세는 도무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허베이성 내부 문서에 따르면 허베이성 한 지방 당국은 4주 격리 그리고 3개월 밀착 감시라는 극단적인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격리가 지금 2주, 보통 2주 하죠. 그런데 여기는 4주, 그리고 3개월 밀착 감시. 이 문건은 허베이성 진저우시 방역대책본부가 기록한 타지역 출입 기록으로 칭다오, 베이징, 서냥, 다롄 등 주요 대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검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도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베이징 있죠? 베이징, 선양, 다롄 이렇게 있죠. 지금 선양과 다롄, 베이징이 지금 코로나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선양시 엄청나요. 선양시, 다롄시 지금 엄청난데 이 네 도시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검사 결과를 지금 담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진저우시와 같은 경우는 허베이성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어디 정도에 위치했냐면 이게 스좌장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 진저우시가 스좌장성의 동쪽 지방 이 정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해도 이렇게 베이징과 안 멀죠. 텐진과도 그렇게 먼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 문서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확진자와 무증상 확진자가 지금 무더기로 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확진자는 증상 확진자를 확진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무증상 감염자는 감염자로 아예 취급도 안 해요. 이것이 중국의 특성입니다. 특히 21개 지역이 중고위험 지역으로 분리될 만큼 이 진저우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대도시 감염이 심각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도시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역학조사를 했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역학조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특히 허베이성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베이징과 다른 도시를 오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이 허베이성은 텐진, 난징이라고도 부르는데 텐진과 지금 베이징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 성이거든요. 그래서
전 지역에서 오는 베이징으로 오는 모든 길목이 다 지금 허베이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감싸는 경기도와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베이징을 살리기 위한 허베이성의 눈물 나는 노력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허베이성은 수도 베이징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허베이성 진저우 시에서는 4주 격리 그리고 3개월 감시라는 조치의 문건에서 14+14+3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14일 동안 집중시설에 격리하고 그리고 14일 동안은 또 자가격리를 하고 다시 3개월간 사회 그리드화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4주 격리 후에도 3개월간 밀착 감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감시, 사회 그리드화 관리라는 것은 중국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도입된 그물망식 사회 감시 체계라는 것입니다. 이 감시 체계는 일단 모든 지역을 바둑반처럼 격자 구조로 일단은 구분해요. 어떤 지역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바둑반처럼 이렇게 딱 나눠요. 바둑반처럼 이렇게 딱 나눠서 이것을 그리드화 시켜서 그리드가 구분을 짓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구분을 딱 지어서 이 구분 안에서 밀착 감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격자 구조로 구분을 딱 한 다음에 태낭이라고도 불리는 CCTV 감시망.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태낭이라고 혹시 그 비디오 봐보셨어요? CCTV 사람을 딱 찍으면 그 사람의 정보까지 딱 나올 수 있는 CCTV 감시망이 있어요. 이 태낭이라고 불리는 CCTV 감시망, 그리고 스마트폰 위치 추적, 주요 시설, 전자 출입부 작성, 그리고 담당 감시 인력 배정. 완전히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따라 붙는다, 아니면 기계가 따라 붙는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통해서 물 샐 틈 없이 감시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사회 그리드화 관리라는 것이죠. 또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얼굴 인식 기술로 신원 확인은 물론 감성, 분노, 반발까지도 검사한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갑자기 분노를 일으켰다, 반발을 일으켰다 라고 하면 공안들이 가서 그 사람을 잡겠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림 하나 지금 올려드렸는데 이 그림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14+14+3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4주 격리, 3개월 감시, 이것을 담은 허베이성 진저우시의 내부 문서라고 나온 것이 지금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현재 그 스장시 행정구역 내에 진저우시의 인구는 59만 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도시의 이 같은 정책은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의 지자체 책임자들의 깊은 고민이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현재 베이징도 코로나로 인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방역에 바짝 긴장한 상황이죠. 베이징의 확진자가 허베이성에서 유입이 만약 확정이 되었을 경우 길목을 막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강도 높은 문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허베이성은 얼마나 고민을 할까요? 허베이성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허베이성으로 딱 돌아오고 그 사람이 다시 베이징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허베이성에서 살았던 사람이 확진자다. 그런데 이 확진자가 베이징에 가서 코로나를 전염시켰다라고 그 말을 하게 되면 허베이성의 그 지방 관리들이 굉장한 문책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현재 허베이성의 가장 큰 고민은 베이징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 확산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번에 진저우시의 격리 조치는 지금까지 중국 지방정부가 내어놓은 어떤 정책보다 더욱더 강력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격리 조치를 하는데도 현재 허베이성은 중국에서 가장 상황이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동북 삼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코로나로 휩쓸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지금 베이징, 허베이, 지금 여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중국 보건당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허베이성의 누적 확진자는 566명. 자, 566명 좀 외워두세요. 566명이 지금 발견이 됐대요. 우리나라 지금 하루 누적 확진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400명에서 500명대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것과 비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과도한 대응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성도인 스좌장시의 확진자는 5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스좌장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왜 그러면 이 도시에서 이렇게 14일간 격리를 시키고 3개월간 밀착 관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스좌장시는 현재 언급되고 있는 진저우시와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진저우시가 스좌장시의 그 행정구역 안에서 일부 지역이에요. 딱 붙어 있지만. 지금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최소 5개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허베이가 딱 중심지잖아요. 베이징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허베이 쪽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지역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이것이 7개 지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자장이 현재 이 지역에 확산 기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셈이 되겠죠. 지금 전체 확진자 중에 거의 대부분 90%가 지금 수자장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자장시가 지금 확산의 중심지다. 그래서 통제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허베이성의 방역 대책은 과도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11일 날 수자장의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 2만 명을 다른 지역에 옮겨서 격리를 했습니다. 이는 작년 우한을 중심으로 하는 후베이성을 폐쇄했던 방식과 반대로 전환한 거예요. 후베이성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쇄시켜서 여기에 문제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해놓는 것인데 여기 그 수자장시의 농촌 지역의 한 지역은 주민 2만 명을 통째로 다른 곳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은 그대로 아픈 대로 치료를 받고 그리고 2만 명이 옮겼으니까 거기는 텅빈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텅 빈 지역이 되기 때문에 병원균이 전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중국 정부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봉쇄에서 이제 정책은 2주로 바뀌고 그러나 봉쇄 정책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 수자장시 시내 대학생 기숙사를 예고 없이 폐쇄를 했대요. 그리고 시를 나가는 길목까지 수자장시에서 완전히 막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노력했던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생 중에 외부로 자기 고향이 있는 곳으로 나가려고 했었던 이 대학생들이 다 뭉쳐버린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로 인해서 대학생 기숙사는 갑자기 폐쇄됐으니까 기숙사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죠. 기숙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시를 나가지도 못하고 기숙사가 폐쇄됐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수자장 거리를 밤새도록 헤매는 영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머물 곳조차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기숙사조차 머물지 못하도록 한 시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문점이 남기고 있어요. 현재 수자장시의 인구 2019년도 기준 1100만입니다. 그리고 베이징과 난징을 둘러싼 허베이성 전체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무려 7,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인구는 북한과 남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 인구보다 지금 이 한 허베이성이 지금 그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열흘간 총 56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 지역을 봉쇄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납득이 가세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이야기가 중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봉쇄를 심하게 하느냐? 겨우 열흘간 566명의 환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중국의 은폐 관행을 일단 추측해 보면 돼요. 이 은폐 관행을 추측을 해보면 실제 수치는 이것보다 최소 수십 배 이상, 어떻게 보면 수백 배까지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부 명령이죠. 내부 명령인데 이게 허베이성 방역대책본부가 지금 12월 4일에 작성한 비공개 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특급으로 표시되었다고 해요.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특급으로 지금 표시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12월 4일자 허베이성 방역 대책 자료, 벌써 한 달이 지난 자료예요. 한 달이 벌써 지난 자료인데, 허베이성 겨울철 신종 코로나 비상사태 대책문에 관한 통지문이라는 이런 골자로 지금 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문서의 등급은 특급. 이 등급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즉 즉시 처리해야 된다라는 문서예요. 이 문서에서는 이번 겨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3단계로 지금 설정을 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 있는데 3단계로 설정하면서 단계별 상황과 방역 대책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허베이성은 최고 등급인 3단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3단계에 대비해서 제시한 것이 원래는 3개 성에서 3개시 이상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라는 것을 지금 기본으로 깔고 하는데, 지금 3개시 이상의 집단 감염 발생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진저우시의 4주 격리, 3개월 감시나 허베이성 농촌 주민 2만 명 2주 격리 조치,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중국 허베이성의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새롭게 풀이해보면 현재 중국 내에서는 중국이 당초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는, 훨씬 그것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코로나 정식 선언까지 했습니다. 중국에서 정식 선언을 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이 몇 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 내에서 코로나 종식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지금 겨울철이 되자 이것이 더욱더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죠. 지금 현재 허베이성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만 봐도 이러한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허베이성은 지난 2일날 수장장시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바이러스가 베이징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자 이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죠. 7일에는 수자장시를 완전히 봉쇄하고 이어서 싱타이시, 람팡시 전역을 봉쇄를 했어요. 이 지역이 수자장시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봉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허베이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농촌과 주택단지에서는 엄격한 통제를 시행을 하고 주민들이 지금 도시 밖으로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우한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봉쇄를 지금 떠올리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특히 허베이성에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기차역, 그리고 버스 정류장, 주요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베이징 접경 지역에 전염병 통제 구역을 모두 다 설치했대요. 그리고 외부로 나간 주민들은 지금 귀가를 권유를 하고 있어요. 베이징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허베이성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중국 베이징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으로 이 상황을 고려하고 있고, 허베이성의 그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 있는 건데, 감히 추측한다고 합니다. 감히 추측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우리가 실상 보여지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렵다 라는 것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냐 라는 것과, 이것을 통하면 또한 중국의 산업은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냐, 그 상황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